자, 뒤에 소제목으로 초성만 2개 올라가 있죠. 디귿시옷. 뭔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두산? 두산? 동생. 동생? 아, 써봐요, 여러분. 써봐요. 이렇게. 등산, 어. 등산. 건강에 좋은 등산. 도사. 음. 천공도사. 참. 예. 그 위조가 도청한 문건이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문건이 위조됐다고 말하는 근거가 이 새끼들 완전 개코미디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식 회의록이 없는 내용이라고. 아유 디귿시옷. 나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은 그 공식 회의록은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모든 걸 다 녹취를 하는 거예요? 댓글창에, 예. 그러니까 회의록은 녹취록이 아니잖아요. 녹취록하고 회의록하고 다른 거지. 댓글창에 등심이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존나 맛있겠다. 에? 등심은 고소하기나 하지. 쌍기육을 걸어줄 걸 그랬나요? 꽃등심으로? 아 진짜 공식 회의록에 없는 대화라서 위조다. 야 이게 도청이라는 게 공식 회의만 하고 잡아있어? 오히려 공식 회의록이 도청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공식적 석상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가 도청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그 회의 자리를 폭파시키는 거 말고는 도청은 의미가 없네요. 네. 그렇지. 공식 회의록은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기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회의할 때 논의한 적 없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실장하고 비서하고 둘이 나눈 이야기. 예. 그게 그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거 좀 소름 끼치는 거죠. 어디서 도청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성환 실장도 그렇고 이문희 비서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이게 핑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발 빼는 거라고 보는데, 자기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공간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런 맥락의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도청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더 오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하고 이문희 비서, 당신 이제 전이 아니고 비서죠. 둘이 뭔가 이야기 나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막상 이제 이 사람들 그만뒀지만 대통령실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두 사람 답변은 뭐냐면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이 사람 자체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은 공식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조다. 위조의 근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유 꽃등심 진짜. 근데 미국에서는 조사 중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위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조라는 말 자체가 지금 김태효를 필두로 해서 대통령실이 우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 위조 혹은 그러니까 도청이 됐다는 이유가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네 진짜. 그게 이제 위조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위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덩달아서 지금 위조라고 한번 거기에 발을 얹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요. 도청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참이라는 증거도 없지만 거짓이라는 증거도 없는 거잖아요. 도청 자체가. 그 내용이. 근데 대통령실은 일단 우겨요. 도청은 없었다고. 근데 도청이 없다고 보기에는 이제 유출된 저 문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세하고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정부를 도청했다는 전제를 빼버리면, 그러면 저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이며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 따져봤을 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관료들도 기본적으로 도청했다고 인정은 안 하지만 부인도 안 하잖아요. 아니 인정은 아마 실수로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위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 문건이 왜 나오게 됐냐면 그 미국에서는 그 우리나라처럼 그 게임 하는 애들이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데 그 디스코드라는 사이트에서 서로 이제 설전이 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네가 많니 내가 많니 하면서 내가 더 정보를 알아 나는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쫙 누가 뿌린 겁니다. 그게 올해 1월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그 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안 그 커뮤니티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이제
지금 올해 지금 4월이잖아요.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변조. 근데 위변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이고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냥 에디트 정도라고 보이는데 왜 에디트라는 말을 쓰냐면 이게 그 나라의 예를 들면 프랑스나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 아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 정권의 총리가 지금 사법부 무력화 이런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추진하고 있죠. 그거. 네타냐후의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인 모사드가 이 네타냐후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게 문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내용을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기 위해서 위변조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에 빗대어 예. 보면 우리는 위변조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폴란드를 우회로 해서 병기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신문 보도로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우리나라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그러니까 3자 지원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에 창고를 채워주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고 미국이 캐나다에 판매하면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걸 이제 김성한 실장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러시아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보면 약간 정말 이제 약간 오싹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이게 자꾸 이제 첩보 영화 같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성환 실장과 이문희 비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걸 도청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러면 저 두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역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무슨 공연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김성환이 씹었더라. 이거를 대통령 귀에 들어가도록 역정보를 넣어가지고 김성환을 자르도록 하는 이런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거 터지자마자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방송에서도. 그 김성환 자른 이유가 다른 건 핑계고 블랙핑크는 핑계고 미국이 도청을 듣고 아 이 새끼가 우리 안 도와주네 요 느낌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문제는 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이름 더럽게 어렵네.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거잖아요. 문서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은 도청한 건 맞는데 그 문서가 그것도 미국한테는 보안 문서일 거 아니에요. 이게 유출된 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지. 유출을 인정하고 이게 있는 거죠. 위조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은 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형님 도청하셨어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요. 이거야 지금. 네. 왜냐하면 이 존 커비가 편집된 흔적이 원본과 대조해 봤을 때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그러면 진짜 유출을 된다는 거는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말에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유출이 됐다는 걸 그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식의 된 첩보 거죠. 활동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첩보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 커비 조정관의 표현을 빌리면 민간에 존재해서는 안 될 문서가 지금 존재하는 거다. 그렇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렇지. 표현입니까? 이게 도청했다는 간접적인 예. 시인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서로 간에 일종의 합의를 본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등심 같은 새끼들 하는 짓이 이런 식인 거예요. 아우 고소해라. 씨. 아니 도청을 당한 당사자가 전화를 해갖고 우리 협력할 거잖아요. 우리 협력하기로 해서 대체 이런 나 진짜 잠깐만 욕 어떻게 참냐? 가만 있어 봐봐. 이런 또 정말 때려 죽이고 싶다 지금. 자 이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적당한 표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느끼는 이 기분을 참혹하고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한대로 화가 납니다. 진짜 나 씨. 이게 김태효가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도 미국에 항의할 생각은 없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미국에 항의할 생각은 없다.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차라리 도청하라고 해.
우리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아니 도청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냥 마이크 꽂아주면 되지. 가는 그러니까. 데마다. 이런 상황이면 도청하라고 해. 아니 그 방송국에서 어. 가끔 그런 사고 나잖아요. 마이크 끼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24시간 마이크 달고 살면 되지. 뭐하러 도청을 합니까? 더 심각한 거는 안보실뿐만 아니라 윤석열이라면 상황은 더 달라집니다 지금. 근데 그거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지금 근데 얘네들이 욕을 처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날리면 시즌2라고 하잖아요.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유행위, 국익 침해 행위. 지금 뭐 국민들이나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유행위, 국익 침해 행위라고. 아니 국익 침해 행위 하는 게 누군데 지금. 이건 대통령실이 도청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위행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도청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은 그러니까 부정한 나라도 있지만 화내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살다 이런 정권 처음 봐요. 이 꽃등심. 아니 이전에 뭐 오바마 때 유출이 한번 됐을 때도 도청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프랑스랑 저기는 독일도 항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국내 언론을 인식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아예 국내 언론에 대고 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도청이 아니고 멍청입니다. 자, 아이고. 자, 어쨌건 뭐 민주당도 이런 표현했죠. 거짓 해명이다. 날리면 시즌2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요.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미국은 이제 법무부가 수사를 해요. 예. 미국 법무부가 이 도청 누출 사건을 수사 중이에요. 여기는 위조의 사건의 수사가 아니라 이게 누출된 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서가 유출됐으니까. 근데 한국은 이게 위조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 핀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위조가 핵심이 아니라 도청이라는 행위가 존재했었다. 그리고 도청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도청이 아니고서는 그런 정보가 미국 문서에 올라갈 리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핵심이죠. 그 문서가 위조가 됐든 변조가 됐든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시선 돌리기처럼 이거는 위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닙니다. 도청이 안 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도청의 유무를 따져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니네가 똑바로 그 설치를 했냐 보안을 유지를 했냐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도청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완전 개꼴통. 미국은 지금 특급 비밀이 유출됐다고 수사 중인데 한국은 거짓도복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미국이라면 거의 꼬리를 살랑살랑 흘고 저기 발이라도 핥아주는 수준이잖아요. 네.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을 맞은 사람이 저 사람 우리 거 훔쳐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도난 당한 물건 없어요라고 도둑만 편드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도청이 없었다는 걸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대화가 있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게 미국 문서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정보가 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청이 아니라면 용산 대통령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도청이 엄청 쉬운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CIA나 뭐 NSA나 이런 정보기관이 아니더라도 도청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도감청을 실시해서 이렇게 일종의 로비로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도청 기술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템페스트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도청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저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가 오고 가는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원거리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레이저 기술하고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근데 용산 대통령실은 주변에 높은 고층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템페스트 기술을 시연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도청 장치가 그 대통령실 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발가벗겨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최첨단 기술의 도청이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워낙 대통령실이 허술하기 때문에 휴민트의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냥 사람이 듣고 미국에 계속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 뽑았을 때 보안이나 이런 거 전혀 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없을 수 근데 없다고 그 얘기 봅니다. 이따가 따로 나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시긴트가 아니고 휴민트다. 이런 건데. 자, 잘 생각해봐요. 윤석열이 최근에 제일 많이 입에 올린 단어가 뭐냐? 간첩이야, 간첩. 간첩은 근데 주로는 이제 북한에서 들어오겠죠. 간첩이 있다고 하면 그 간첩이 대한민국 내부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간첩이라는. 예. 근데 윤석열은 있지도 않은 노조들 뭐 북한 지령받았다 하다못해 퇴진이 추모다 같은 것도 북한에 지령받았다고 간첩 만들게 현안이 돼 있잖아요. CIA든 CIA 할아버지든 한국의 정보를 빼갔다면 그건 간첩인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간첩질해도 돼. 이건 주권 국가가 아닌 거죠. 미국이 아니라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와도 이런 부분에 항의를 해야 되는데 제발 도청 안 했다고 말해주세요 같은 이 굴욕적인 외교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딱 직접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 짓이 간첩 짓거리라는 거죠. 윤석열 봐봐요. 나라의 간첩이 이렇게나 많나? 뭐 이게 간첩 편을 들면 윤석열 네가 간첩인 거잖아. 저게 국군 방책사령부 이렇게 어. 시찰하고 나서 저런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 자체도 어이가 없는 거지만 현직 대통령이 정보부대에 대낮에 방문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짓이에요. 사실 국정원도 그렇고 방첩사령부도 그렇고 존재는 하지만 없는 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척. 근데 대통령이 대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대가 있다. 당신들 감시 감찰할 사람들이다. 하고 그냥 떠벌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진짜 간첩이 나타나면 말을 못하고 간첩 만들기 혈안돼 있는 아주 미친 정부 하나가 들어선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이 그랬죠. CIA 압색해야 된다고. 조국 장관이 이제 저 북콘서트에서 한 말인데 저게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한국에도 CIA 지부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다라고 하면 검찰이 지금 득달같이 가서 CIA를 압색해야 되는 거죠. 물론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CIA 압수수색은 생각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서먹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서먹해야 되잖아요. 네가 아니 지금 했으니까. 상황에서는 그냥 대놓고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방문 거절하겠다. 초청 거절한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빈 초청을 거절한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한 세계 기록을 한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설마. 아니 이런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스파이 활동은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다. 선수끼리 왜 이러냐. 근데 그건 안 들켰을 때 이야기죠. 이번에 들켰잖아요. 들키면 들킨 놈이 잘못한 거예요. 스파이 활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들켰으면 잘못한 거지. 안 들키면 그냥 가는 거고. 근데 들켰으면 들킨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김태효가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한 인터뷰는 또 달라졌더라고요.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적인 도청이 도청이 아니고. 선의적인 아, 나 도청이 있냐고요. 그래. 참 아기자기하다 진짜. 아, 진짜. 어? 몰카에 선의적인 몰카가 있습니까? 자, 오죽했으면은 인터넷상에 미국 CIA 한국 지부로 의심되는 업체가 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간이 칸막이 공사 이것 등은 저기서 했거든. 근데 지금 실제로 웃을 일은 사실 아닌 게
그 김병기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막 갑자기 막 공사를 할 때 그냥 아사리판이었다는 거지. 예. 어떤 보완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저건 유머일 수 있지만 결코 유머라고 100%말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다누림 건설을 입찰할 때도 김태효랑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가능성이 없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한겨레의 헤드라인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CIA가 확인시켜준 윤석열 리스크. 이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 보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바이든한테 우크라이나 포탄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릴까봐 김상한 안보실장이 그걸 우려했다는 대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현장에서 즉석으로 결단을 내리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전에 뉴욕에 이제 그 유엔 연설하러 갔다가 바이든이 주최하는 그 파티에 그냥 어거지로 참석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우리도 1,000억 기부하겠다 질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게 협의되지 않은 걸 질러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소위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 기분파들이 있어요. 좀 기분 없대면 뭐 내가 다 쏜다 같은. 그 이제 전문 용어로 기마이라고. 이보세요. 기마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럴까봐 김상한 안보실장 등이 우려했던 대화로 보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 캐릭터 있잖아요. 독단적인 거. 그게 한국 외교의 지금 리스크가 돼버렸다는 거지. 한국 외교의 핵심 리스크가 돼버렸다는 거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란 자가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즉석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69시간 지가 말해놓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지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왔던 자 아닙니까? 외국에다가 우크라이나 포탄은 내가 책임질게요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건데 결국 문제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 그럴 거면 뭐 외교부네 뭐네 이게 왜 필요해? 지 혼자 다 하면 되지. 네. 교육부 같은 게 왜 필요해? 시스템 무시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독단적 결정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CIA가 판단하는 그 윤석열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 이면에는 무식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는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결국에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빠르게 결단을 내리면 그 독단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답답하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내리는 결론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내질러 버린다는 거 이걸 그냥 CIA가 독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윤석열이 일본과 외교할 때 나왔던 말 있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저 말이 윤석열의 외교 리스크라는 거예요.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네가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근데 갑자기 바이든이 생각났어요. 바이든의 윤석열 가스라이팅한 문구. 요거 있잖아. 이를테면 지켜보고 있다 같은 거죠.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네 마음대로 해 저거잖아요 지금. 혹시 저 안에 도청 장치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The buck stops here. 요 문구를 주니까 윤석열 좋다고 지금 자기 저 집무실 앞에 놨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형이 줬다고? 진짜. 근데 저게 저 뜻이 그거잖아요.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존중해야 되는데 저는 지 맘대로 이거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검사로서만 4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 외교사나 뭐 외교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라도 있었을까 생각이 싶을 정도인데 지금 사실 외교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교육 문제 시스템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거 보면은 외교사는 전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교 부분은 정말 김태효한테 완전히 맡기고 거기에 뇌를 의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태효가 지금 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하는 놈이 하나 있어. 특히 외교 분야에서 김태효입니다. 그걸 확실해요. 김태효가 지금 일본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다 조율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기자들 소문인데 하루에 윤석열이 이 김태효를 대여섯 번씩 독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있잖아. 권력이라는 게 권력자와의 물리적 거리라 그랬잖아. 예. 김성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안보실에서. 김태효를 하루에 그냥 수시로 불러대는 거지.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안보실장이 꼬다는 보리자로 되는 거고, 그 김태효는 아크로비스타의 같은 이웃으로서 옛날부터 그렇게 윤석열을 가스라이팅 했던 자아예요. 그러니까 그 김태효가 지금 사실은 외교 이거를 주물럭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환 실장이 조율했던 그 외교적 방향보다 김태효가 주장하는 게 윤석열한테 더 입맛에 맞았다는 그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외교적 식견이나 뭐 세계사적 어떤 비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이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자기 스타일대로 뭔가 시원시원해 보이고, 특히나 우리 아버지를 키워줬던 일본에 충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를 종합해 봤을 때 김태효가 이야기하는 게 내 입맛에 더 맞으니까 더 가깝게 그렇지. 지냈던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윤석열의 워딩에서 드러나는 게 지금 작년 말에 했던 말이 우크라이나 포탄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을 할까봐 걱정했다는 거잖아요. 김성환과 이문희가. 근데 올해 일본 정상회담 할 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라고 했던 게 이 맥락이 이 워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정상회담 할 때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대통령한테 편지가 들어갈 도록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국민의 반발이 커진다. 일본 정상회담이 너무 우리가 저자세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김태효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쪽이었고, 김성환이 오히려 예. 슬로우 다운 해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그 갈등 관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가리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없으면은 고루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모든 결정을 김태희한테 의탁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나는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어떤 놈 하나가 말하는 거 보니까 대충 그럴듯해. 그 김태효를 그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안보실장으로 넣긴 좀 그래. 그러니까 안보실 1차장으로 박아놓고 허수아비 한덕수처럼 김성환을 갖다 박았어. 근데 김태효한테 항상 힘이 실려. 안보실장은 자주 안 부르는데 김태효는 계속 대통령 집무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게 자신의 결단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김태효 말을 듣고. 사실 일본과의 대의 변제, 제3자 변제도 윤석열 대가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장에서 나온 거야 그거. 그러니까 김태효의 태도에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게 약간 엿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출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정상회담, 국빈 초청에 대한 정상회담 때 그 의제를 조율하러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자들이 이 도청 사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당당하게 미국에 항의할 게 없다. 근데 그거는 지가 내릴 판단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진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리를 대통령실의 어떤 하나의 스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내부 조율 중이고 앞으로 결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효가 근데 왕이네. 지금 김태효의 그 태도에서 보면 이미 결론은 냈다. 내가 결론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도 내 의견에 따라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맞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론이 가능해. 김태효가 더 실세잖아. 근데 안보실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같은 문제가 서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건 아니에요. 회의석상이 아니라도. 그렇다면 김태효가 미국에 꼰질렀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김태효가 휴민트다. 휴민트. 그러니까 물론 뭐 도청이나 뭐 레이저나 뭐 녹음 장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김태효 자체가 저번에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김태효의 머리에 나온 걸 윤석열이 그대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걸로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최순실은 김태효로 보여요. 얘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일본 자위대가 전시가 되면 한국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놈이에요. 네. 우리나라 정보 유출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놈이에요.
이거 김태효를 굉장히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 저번에 저 김성한 그만뒀을 때 이런 보도 하나 있었죠. 김건희 라인과 알력 다툼이 있었다 하면서 김태효가 다치고 온단다. 저거 이렇게 보면은 김태효는 김건희 라인이에요. 아크로비스타에 윤석열 출근하고도 가끔씩 얼굴 봤을 수 있는. 그렇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김태효랑 윤석열이랑 술 마시고 김건희도 부를 수 있는 거고 쉽게 표현해서 김건희 윤석열이 둘 다 친한 사람이 김태효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리 방송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그 아크로비스타나 지금은 아크로비스타에서도 그랬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보는데 왜냐하면 김건희가 집무실에도 들락거리고 2층, 5층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방문을 해서 윤석열을 만나고 있으면 윤석열 옆에 앉아서 자리를 안 비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태효가 6번씩 들락날락 거릴 때 김건희가 회의 중이시면 저희 비켜드릴게요 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보고받고 같이 회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김태효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죠. 뭐 도청장치에 돈을 쓰시고 그래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 자, 알겠습니다. 자, 김태효가 그 미국 가기 전에 했단 말이죠. 정보는 상당수 위조했다고 평가가 일치했다? 저거 거짓말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누출된 게 엄중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까지 그러니까 했고요. 정확하게 말을 장난을 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소통 조정관 그 사람이 했던 표현은 일부 변형이 있었다. 일부. 원본에 비해서 일부 변형이 있다. 저걸 한글로 이제 번역하면서 위조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말을. 근데 그 말도 못 믿겠어요. 그 미국의 입장도 못 믿겠는 게 저 말들이 도청에서 얻은 정보를 문서화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문서화 시킨 것을 그 중에 위조가 있다라고 설명하긴 좀 뭔가 깨림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악의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시키게 한 세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던졌지만 도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간단히 말합시다. 이번에 마크롱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어요. 그때 마크롱이 돌아오는 자리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한 말이에요. 미국이 두렵다고 우리가 미국 추종자일 뿐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 프랑스의 목표가 뭐냐면은 G3가 되는 겁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예. 근데 지금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무서워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잖아요. 어차피 미국은 우리가 못 이겨 하는데 마크롱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두렵다고 우리가 미국 추종자일 뿐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 강대국인 거 인정한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전부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인정하자.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주권 국가로서 할 말은 해야 된다. 예. 이 맥락하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윤석열 뭐해 지금? 형님 도청하셨어요? 제발 안 했다고 말해줘요. 이거 아니에요. 이 꽃등심 같은 새끼 진짜. 진짜 마크롱이 윤석열보다 한 30살 어릴걸요? 1살 좀 안 되게 그렇죠. 어린데 지금 마크롱이 중국 갔다 오고 나서 뭐 에어버스를 뭐 160대를 네. 사줬네, 뭐 시진핑이 어디까지 배웅을 해줬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마크롱은 이번에 윤석열이 2번째 정상회담 국빈 방문하는 거고 올해 처음으로 마크롱을 정상회담으로 꼽은 이유는 그 두 사람 간의 스킨십 이런 거를 보더라도 둘의 관계는 밖에서 보이기에는 서로를 굉장히 우대해 주는구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마크롱이 밖으로는 두렵다고 미국을 추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건 국내용일 수도 있지. 그리고 바이든한테 하는 이야기여도 바이든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 대 강대국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싶은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프랑스의 크기와 미국의 크기는 워낙 차이가 나니까 프랑스는 우리나라 크기고요. 좀 쉽게 표현해서 미국 그래서 EU라고 하는 덩치를 다 합치면 미국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네. 그럴 때 외교는 마크롱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도 하고 미국 가서도 하고 그럼요. 친하게 지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을 지금 잘라버리고 미국에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언제든지 중국 편들 수도 있어라는 그 어떤 일말의 뉘앙스를 남겨둬야 뭔가 바이든이 무슨 한국 기업들 뭐 할 때도 뭔가 더 줄 텐데 이거는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우리가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미국에 찰싹 붙어 있으면은 우리한테 지금
무역 수지 적자 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은 이미 한국 단체 관광객도 아직까지도 막아놓고 있어요.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외교라의 기본을 모르고 있는 놈이 친이라는 놈, 친미하는 놈의 가스라이팅 받아가지고 책임은 자기가 진다고 멋져 보이기는 해. 외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나라 망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국가와 외교적으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경제적으로 거래하는 건 계속 지속하는 거.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너 앞으로 중국이랑 장사하지 마, 중국이랑 놀지 마 하고 중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도 테슬라 배터리 공장은 상하이에 건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국하고 외교적으로는 싸우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서로 이해가 맞닿으면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정치죠. 그게 외교고. 왜 너랑 나랑 싸우기 때문에 무역 거래도 안 해? 이거는 200년 전, 300년 전 논리예요. 자, 이제 대부분 답이 나오고 있어요. 기미하게 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태효가 윤석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김태효한테 뭔가 큰 거 하나 빵 터질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꽃등심 이야기였습니다. 이 등심.